요것도 이제 이론을 빨리 한번 간단하게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푸는 게 한 30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 소득세가 길어요. 그래서 나머지 건 여러분 과제를 내드릴게. 괜찮죠? 2주 동안 하실 거 없잖아. 141문제하고 요거 나머지하고 양도니까 해보면 되게 쉬워요. 자, 해봅니다. 자, 요 공식을 외워야 되고 여기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작년에 지문이 한 개가 나왔어요. 여기서 독립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예요. 공제라는 건 빼준다는 얘기야. 그럼 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나빠요? 좋으니까 조건을 거는 거예요. 야, 특별히 너 공제해 줄게. 대신 이 조건을 충족하라 이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공제를 많이 받으면 좋으니까 너 공제해 줄게. 대신에 이 조건을 충족하라. 조건이 포인트인데 첫째,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등기가. 그 다음에 장기 보유니까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3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너만 해줄게. 과세 대상 아까 배웠죠? 이 중에서 특별하게 3개만 해주는 거예요. 뭐만? 토지, 건물,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만 해준다. 특별히. 자, 등기돼 있어야 되고 요놈만 해주고 그 다음에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외국의 건 팔아봐야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자산별 공제다. 자산별 공제라는 것은 물건별로란 얘기야. 1년에 여러 번 팔아도 여러 번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토지 팔았다 해줘. 건물 팔았다 해줘. 토지 또 팔았어 또 해줘. 팔 때마다 공제해 준다. 그래서 따라해봐요. 자산별 공제, 물건별 공제. 여러 번 팔았으면 여러 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공제율이라고 하는 것. 공제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요. 1세대 1주택이다 그랬으면은 1년에 몇 프로가 되죠? 8%. 3년 이상이니까 최하 몇 프로가 돼요? 24에서 최대 80%까지 된다. 그럼 공제율 공부할 때 이거예요. 1세대 1주택이 있냐 없냐? 있으면 8%. 이 말이 없으면은 일반적인 걸로 봐서 1년에 몇 프로가 되죠? 3%.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3년 이상 해야 되니까 3은 얼마? 나 당황했어. 내 구구단이 틀렸나 하고. 3은 군대 일단 기본이 10%에서 최대 몇 프로? 30%까지 된다. 어렵게 보지 말아요. 1세대 1주택 8%. 그런 말이 없어. 무조건 3%. 그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공제율을 구했으면은 어디에다 곱하냐? 양도차익에다 곱한다. 공식이 같으니까. 이따 계산도 해드릴 거예요. 양도차익에다가 공제율을 곱한다. 시험에는 양도차익을 양도가액으로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랬죠. 에? 그러니까 모르면 같은 공식에다 곱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콕 찍어서 알아둬야 될 것, 나올 가능성 있는 거,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는 16년까지 공제를 못 받았습니다. 17년부터 공제받기 시작한 건데 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한다. 적용이라고 써드릴까 공제라고 써드릴까? 됐도 내 맘이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나왔죠. 요건 올해부터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죠. 다주택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끝. 그러니까 두 가지는 콕 찍어서 알아두세요. 비사업용 토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광주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세대 2주택 3주택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둬야 될 것, 고가주택. 하나 더 써둘까 정확히? 고가주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이면 몇 프로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8% 받을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원래 딱 안 가르쳐 드리는데 여러분은 아예 콕 찍어서 가르쳐 드릴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왜냐? 얘는 토지는 토지 안에 들어가잖아.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하시면 돼요. 이 안에 뭐 있다? 이 안에 답 있어요. 다 썼나? 왜요? 자, 그 다음에 요 공식에서는 요 놈인데 해보죠. 기본공제. 특별공제는 특별히 너만 해줄게. 3개만 해줄게. 기본공제는 무조건 다 해요. 예를 들면은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시켜도 뭐가 나와요? 기본 반찬 김치 나오죠. 라면을 시켜도 뭐가 나와요? 표정이 라면 먹었는데 아까 단무지만 나오던데 들이대지 말고 기본 반찬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얘 공부한 조건, 공제 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으니까 조건을 내건 거예요. 이 조건은 얘랑 같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뭐가 돼 있어야 되죠? 등기가 돼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요놈 비교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재밌는 건 공통점은 하나뿐이 없어요. 뭐뿐이 없다? 등기된 거 하나만. 나머지는 해당이 없어요. 얘는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얘는 보유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쟤는 3개만 하지만 얘는 과세 대상 모두에 대해서 한다. 모두. 갈비를 시켜도 기본, 라면을 시켜도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쟤는 국내 자산 양도만, 얘는 국외 자산 양도할 때 다 받아요. 우리나라 거 팔아도 받고 외국의 걸 팔아도 받아요. 그 다음에 쟤는 뭐냐? 자산별 공제지만 얘는 뭐가 되느냐? 소득별 공제. 요거죠. 소득별 공제다. 자산별 공제는 팔기만 하면 다 받아. 근데 소득별 공제는 뭐냐? 과세 대상을 3가지 소득으로 구분을 해요. 이거 외우려고 애쓰지 말아요. 과세 대상 중에서 파생, 상품 얘만 따로 1년에 250만 원. 외울 것도 없어요. 주식 따로 1년에 250만 원. 그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합산해서 1년에 250만 원. 그러니까 과세 대상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각각 250. 그럼 1년에 최대 얼마죠? 노. 국내 거도 750, 외국 거도 750. 최대 얼마가 되죠? 150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득별로 단점이 뭐냐? 자산별이다. 자산별이다 그랬으면은 얘 팔 때 받고 또 팔면 또 받고 또 팔면 또 받고 받죠. 물건별로 계속 받을 수 있어. 근데 얘는 소득별로니까 합산을 해야 돼요. 뭐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따로 하면 자산별이죠. 그렇지 않고 소득별이니까 합산해서 250이에요. 그럼 요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끝이에요. 그럼 계산 문제 나올 때 요게 포인트죠. 기본 공제는 소득 금액 범위만큼 공제를 받는다. 요것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분한테 1000만 원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오늘 가다 만났어. 지갑을 조사하니까 100만 원 있어요. 100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야 1000만 원 안 주면 못 지나가요 이러면 안 되죠. 일단 100만 원 빼서 그리고 다음날 숨어 있다가 또 만나서 지갑에 있는 거 또 뺐고 여러 번 나눠서 뺏는다는 얘기죠. 그게 소득금액 범위만큼.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는 이분한테 돈 뺐을 때는 지갑에 있는 돈만큼, 그거랑 같은 개념이죠. 요래야 좀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계산 문제 이따 나오겠지만 이거죠. 소득금액이 50만 원뿐이 없는데 250 받는다고 우길 필요 없잖아요. 환급도 안 되는 건데. 그럼 이번에 있는 만큼 얼마 받아? 50 받고 200은 나중에 또 받고 이러면 되겠죠. 요게 따라해봐요. 소득별로 범위만큼. 예를 들어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7월 7일 날 토지 팔았는데 토지의 소득금액이 150만 원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8월 8일 날 주식을 팔았는데 230만 원 있어요.
소득 금액이. 그 다음 9월 9일 날 건물을 팔았는데 2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얼마 받냐? 이게 시험 문제죠. 그러면 토지에서 150이니까 150 받죠. 얘는 별도니까 250 받을 수 있는데 얼마? 230 받죠. 얘는 얘랑 소득이 같아요, 달라요? 합산해서 250이죠. 여기서 150 받았으니까 여기서 얼마 받아요? 그렇죠. 계산 이해 가요? 계산하면 뭐예요? 시험 물어보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18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최대 얼마냐,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최대. 그럼 요놈 더하면 되죠. 그럼 얼마? 480만 원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과거의 기출문제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요게 나와요. 9월 9일 날 건물을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액은 뭔 말인가 이해 가요? 그럼 건물이면 얼마? 100만 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시험에 두 가지 형태로 출제가 돼요. 두 가지 다 알아도 되죠.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따라해봐요. 기본공제. 자, 그럼 여기까지가 조건이 끝이에요. 등기가 돼야지 받을 수 있다는 거 끝. 마지막 세율. 세율 하면 이론 끝납니다. 문제풀이. 세율은 첫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요것만 같이 공부하죠. 쓸 준비 됐나요? 쓰시고, 요거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요.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니까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오케이? 미등기, 요거 제일 중요한 세율이죠. 해보죠.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미등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요래요. 그럼 1년 미만이면 50%, 40%, 2년 이상은 일반적인 거는 6에서 몇 프로? 42%. 그 다음에 요게 나올 때 됐죠.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이면은 10%씩 할증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콕 찍어서 외워요. 16에서 52%다. 2년 이상일 때, 만약에 얘가 2년 미만이다 그럼 40%예요. 1년 미만이면 50%고. 오케이? 그 다음에 미등기는 몇 프로? 70%가 되죠. 그런데 주택만 세율이 달라요. 주택만. 그럼 주택만 세율이 1년 미만하고 1년 이상뿐이 없어요. 주택은. 그러니까 얘랑 달라요. 여기는 토지라든가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 주택만 세율이 싸요. 1년 미만이 50%죠. 얘는 몇 프로예요? 40%. 얘는 2년 미만이 없어요. 2년 미만이 없으니까 2년 이상 높겠죠. 표정이 왜 이래? 1년 미만이면 1년 이상이죠. 요거는 6에서 42%가 되죠. 그러니까 주택에 관한 것이 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2년 미만이 없으니까. 이해 갑니까? No. 기타 자산이다 그랬으면 얘는 왜 따로 썼느냐? 여기는 붙어 더 다니는데 왜 여긴 따로 했느냐? 얘는 보유기간이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무조건 6에서 42%.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기간에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겠죠. 어떻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맞아요, 틀려요? 에? 맞아요? 그렇죠. 얘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으니까 섞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항상 제가 팁을 드렸잖아. 이렇게 여러 개가 나열이 되면 함정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뭐 앞에 있어? 앞에 있으면 금방 찾아내지. 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함정이 앞에 있지만 여러 개가 나열되는 건 앞에 있으면 금방 찾으니까 뒤에 숨겨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출제 법칙을 가르쳐줘도 이렇게 안 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올해부터니까 신경 써야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분양권 양도했을 때 요거는 여기 있어요. 잘 봐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이 안에 분양권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분양권은 기간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꼭 조정 대상 지역 안의 분양권은 보유 기간은 관계가 없어요. 이건 올해부터니까 신경 쓰이죠. 분양권은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조정 대상 지역의 분양권 전매는 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50%예요. 무조건. 다른 지역, 광주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조정 대상 지역은 기간 필요 없어. 무조건 분양권 전매는 몇 프로? 50%라는 거.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다주택자. 다주택자다 그러면 1세대, 왜 버벅대지? 이 주택자가 양도를 했으면은 6에서 42에다가 플러스 몇 프로 할증? 10% 할증. 이상해요. 얘도 비사업용 토지처럼 아예 16% 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다른 지역은 요거고 서울만 요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이거니까 외우란 얘기고. 오케이? 그럼 1세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6에서 42 기본 세율에 몇 프로 할증? 20% 할증. 끝. 여기. 그 다음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세율 외울 필요 없습니다. 끝. 이 안에서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꼭 알아두셔야 돼. 얘는 별거 없어요. 얘는 몇 개만 외우면 되니까 크게 없어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미등기. 그죠? 나머지 6에서 42%. 분양권 전매 서울만 50%. 기간과 관계없다. 요 내용들은 올해 위주로 나오는 거니까 한 번씩들은 꼭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개정이 되면 여기에서 또 내년에 개정이 되고 하겠죠. 중과세율. 지금 이제 뭐 당대표 된 사람도 다주택자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지금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래 잘한다 하고 두 사람이 지금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근데 주택가격, 부동산 가격은 절대로 정부 정책 강제로 세금으로 메꿔질 게 아니죠. 이런 게 막 나올수록 우리는 좋다 나쁘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물론 합격한 다음에 춤을 춰야죠. 자, 여기까지가 이론상의 것 끝입니다. 끝. 이게 계산 과정이에요. 신고 납부는 예정 신고 다 배웠으니까 문제풀이만 들이다 하면 되죠. 오케이? 여기 안에서 5개 나오는 건데 요놈. 그죠? 요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죠. 여기에서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해서 종합문제 1문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모두 가능성이 있다면은 종합문제로 1문제에서 지문이 하나씩 나올 때 있고, 그 다음에 독립문제로 하나, 둘, 셋, 넷, 5개, 모두 6개 중에 5개가 나올 수 있죠. 좋잖아요? 6단원 중에서 5개니까. 그냥 이것만 들이다 공부하지 말고 또 이거 1번만 들이다 하지 말고 3개 뺀 나머지가 유력하니까. 요 안에 답이 있으니까 좀 문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장기보유부터 문제풀이 하는데 얘도 똑같아요. 이 안에 뭐 있다? 동그라미만 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해볼까요? 자, 270쪽 19번 나왔습니다. 문제 조건 밑줄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니까 요 안에 답이 있다. 요 안에 답이 있어요. 자,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과세 대상 중에서 여러 개 나열하면 앞에 함정이 있어요? 뒤에 함정이 있어요? OX 들어갑니다. 토지 O 해야죠. NG 다시 토지 건물 기타 자산 X. 그럼 이게 틀린 거죠? 기타 자산이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 2번 두 번째 밑줄 장기보유 특별공제 물어봤죠? OX 들어갑니다. 항상 여러 개 나열하면 함정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똑같은 거예요. 왜 자신 없어? 밑줄. 자, OX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 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 보세요. 장기 보유 받을 수 있다 없다? 이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OX. 이거 여기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의 1세대 2주택 이상은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X 이러면 되잖아요. 얘는 받을 수 있지만 얘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두 개 다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항상 여러 개 나열하면 뒤에 함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볼까요? 비사업용 토지 받아요 못 받아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받아요 못 받아요? 그렇죠. 내가 아주 확실하게 알라고 써줬잖아. 이거 다. 여기 설명할 땐 아는 듯 하다가 책만 보면은 다 날아가 버려. 3번 또 보죠. 3번은 여러분이 직접 보면 되죠. 포인트가 뭐죠? 옹알옹알 대기 있기 없기. 3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5년 이상이니까 틀린 거죠. 만약에 5년인 경우 이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뭡니까? 상가 건물이에요. 등기되고 3년 4개월.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은 몇 프로? 8%. 나머지는 몇 프로? 3%. 일반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 여보세요. 1세대 1주택 8%. 1세대 1주택 말이 없어. 무조건 몇 프로? 그래 그럼 되는데 상가 건물이나 헷갈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상가니까 3%. 몇 년? 말을 해고 왜 개월은 안 답이 짧아요? 3년 이상이죠. 그러면은 3, 3은 10%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봐요. 10%인데 무엇에 대해서 10%라고 그랬어? 양도 차익에 대해서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맞아요 틀려요? 그래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니까. 이따가 요 계산 문제도 해줄 거예요. 양도 차익에다 곱한다는 거. 오케이? 그거 힘들어.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포인트가 뭐예요? 1세대 1주택.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나왔네요. 최대 몇 프로? 80%. 거기 보니까 장기 보유 공제율은 최대 80%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해 갑니까? 조안에 답이 있잖아. 조안에 공부하세요. 그리고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요게 2, 4, 6, 8 두 달에 한 번씩 4번 강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쳐다봐? 맑은 모습으로.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20번 볼게요. 20번은 밑줄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밑줄 양도차익에 괄호 안 읽어도 돼요. 양도차익에다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맞아요 틀려요? 양도차익에다 곱한다는 거 맞죠? 2번 동일 연도에 대상이 되는 자산을 밑줄 수의 양도. 여러 번 양도했다. 여러 번 양도해도 여기 보세요. 무슨 공제할 수 있다? 자산별 공제는 팔 때마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3년 된 걸 팔았으면 3년 거, 5년 된 걸 팔았으면 5년 거. 자, 해서 무슨 공제한다? 자산별로. 한 번 공제한다? 각각 공제한다? 각각 팔 때마다 공제한다는 얘기죠. 그 자산별 공제 이해 가나요? 그 다음에 3번 밑줄 법원의 결정.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 봐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등기가 됐어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장기할부 조건이라든가 건축법 허가 못 받았다든가 법원 결정에 의해서 나는 하고 싶은데 법에 의해서 못하면은 불이익 준다 안 준다? 그럼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법원 결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적용한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포인트가 뭐죠? 엉얼엉얼 뭐요? 비사업용 토지 공제 적용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대상 자산은 OX 들어갑니다. 토지, 건물 3년 이상인 거 맞죠? 그 다음
권리 중에서 밑줄 뭐죠?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적용한다. 맞는 얘기죠? 지금 두 문제 풀어봤지만 지문 내용이 비슷해요. 얼마나 포인트.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21 내비로 두고요. 22, 22번 내비로 두고요. 23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24, 25 계산 문제거든요. 이 계산 문제에 관한 것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적기는 해요. 한 50% 이하가 되지만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해보자. 여기 보세요. 요것만 알면 돼요. 양도 차익 곱하기 뭐가 되죠? 공제율. 그리고 공식을 알아야 돼요. 공식을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아이고, 이거 재탕 써먹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거 지워도 돼요? 아깝지만 지워야 되는데. 에이, 여태한 거 지워버립시다. 자, 끝나가니까. 자, 공식 두 개 나오죠? 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양도 차익 곱하기 공제율이 되죠. 자, 들어갈게요. 요것도 24번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답 보고 대답하면 그냥 하려다가 여러분 괴롭히는 것 같아서, 아니 내 스스로 실망할까 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답 없어요. 그 다음에 25번은 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작년 계산 문제랑 비슷한 문제예요. 작년 거 어렵게 나왔다고 그랬죠? 풀어보자 이거예요. 자, 24번 밑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산출하시오. 먼저 요거부터 계산할게요. 요거부터 따라해봐요. 공제율 지웠지만 이해가요? 1세대 1주택은 8%, 나머지는 3%. 볼게요. 여기는 과세대상 등기된 동그라미 뭐죠? 건물 몇 프로? 그렇지, 3%.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죠. 너무 빨리 설명하나 제가? 나 혼자만 흥분해서 하는 것 같아. 천천히 나갈까요? 그럼 여러분 다 기절해요. 내가 한 5분만 나긋나긋하게 강의하면 다 기절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자, 건물 3%, 보유기간이 몇 년 이상? 3년 이상? 누가 3년 이상 그랬어? 7년 이상요. 이 문제 7년 6개월이니까 7년 이상이죠. 7년 곱하기 3%, 372. 자, 여기 보세요. 쓰지마. 손나. 요 두 문제 계산 문제 손나. 21%라는 거 일단 알잖아. 그럼 양도 차익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양도 차익은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자, 대답해봐요. 양도가액 얼마? 유치하게 10,000원은 또 뭐예요? 3,000. 그 다음에 필요경비. 그러면 양도 차익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1,000만 원에 21%니까 얼마? 210만 원. 답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써놔야죠. 이따가. 그리고 손 나오다 들켰어. 여기 봐요. 그럼 이 문제는 뭐냐? 양도소득 구하라 이거예요. 문제가 잘못 인쇄된 거예요. 그럼 양도 차익이 1,000만 원인데 장기 보유가 210만 원 빼야죠. 빼면은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란 얘기죠? 790만 원. 이럴 땐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5번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갑니까? 여기는 장기 보유를 물어봤으니까 정답 없음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을 계산한다면 6번에다 써놔야죠. 얼마? 210만 원. 끝. 여기 봐요. 아유, 그걸 끝까지 쓰고 나보려고. 거기씩 다, 쌀. 오늘 집에 못 갔다. 오늘 150mm 온대요. 밤에. 큰일 났어요. 충청 이남이 내일까지 150mm 물폭탄이래요. 근데 내일 가는 데가 청주거든요. 어젠 서울. 비 몰아치고 난 비를 부르는 사람 같아. 가는 데마다 물폭탄이래요. 자, 요거 이해 가요? 어렵진 않잖아. 그럼 이제 진짜 이해 가요? 계산 문제 나올 수 확률은 적어요. 그렇지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5번은 보세요. 밑줄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자, 먼저 뭐부터 들어갈까요? 여기 보세요. 뭐부터 들어갈까요? 공제율부터 해봅시다. 자, 1세대 1주택은 1년에 공제율이 몇 프로? 몇 년? 거기 12년 이상이면 10년까지만 되죠.
그럼 최대 몇 프로? 80% 계산하면 뭐해? 손 놓고 여기 보셔요. 아예 톱으로 이걸 잘라다가 다 줄 테니까. 공제율이 몇 프로? 80% 알았으니까 양도 차익 계산하는 게 문제죠. 이게 어렵다는 얘기죠.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부터 또 들어갈게요. 자, 양도가액 얼마? 필요경비 4억. 그러면 양도 차익 8억인데 12억의 주택이라고 그랬으면 이게 고가주택이죠. 이게 작년 시험의 계산 문제예요. 고가주택은 9억 초과되면 고가주택이죠. 9억까지는 무조건 전부 비과세예요. 그럼 초과되는 것만 과세죠. 이거는 8억은 12억에 대한 세금이, 이익이 8억이란 얘기죠. 이거 다 내면 돼야 안 돼요? 9억까지는 세금 안 내야 되겠죠.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그러면 요것 중에서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양도가액 12억이죠. 12억 받고 팔았을 때 8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9억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랬잖아. 그럼 초과한 것만 끄집어내야 되겠죠. 초과액은 몇 억? 그렇죠. 3억에 대한 것만 끄집어내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요거 하나 추가됐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설 속의 유명한 약분 3, 4, 12, 4인은 8 얼마 나와요? 2억. 너무 빨리 했구나. 좀 이따 한 번 더 해드릴게. 2억에 80%면 얼마? 1억 6천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란 얘기죠. 그래서 1억 6천 몇 번이 됩니까? 1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8억이 나왔는데 이걸 얼마에 팔았냐? 20억에 팔았다. 20억에 팔았으면 9억까지는 비과세라고 그랬죠. 초과되는 게 얼마? 11억에 대한 걸 끄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9억까지는 비과세란 얘기예요. 이게 따라해봐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그런데 작년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 계산이. 그러니까 그냥 올해는 한 번 듣고 한 문제만 하고 더 이상 풀지 말란 얘기죠. 어떻게 하는 요령은 이해가요? 이제 실력이 됐으니까 이거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는데 어렵진 않아요.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뒤로 넘어가서 쓰실래요? 뭐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쓰실 분 있으면 써봐. 다시 써드리려고. 자, 지저분해서. 자, 우리 공식 한번 해보죠. 시작. 양도차익 빼기. 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게. 쓰기 싫어서. 자, 계산 연습 274쪽에 중요하지 않다고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26번 하나만 해드릴게요. 보세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등기된 동그라미 토지 밑줄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해라. 얘를 계산하라 이거예요.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예요. 안 쓰셔도 되고, 요거는 식을 써놓고 다음 빈칸에 적당한 금액을 쳐넣어라, 이런 문제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박스에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상식 알아두세요. 금액을 계산할 때는 실거래가가 원칙이에요.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면 쟤도 실거래가. 또 기준시가를 적용할 땐 똑같이 기준시가예요. 하나는 실거래가, 하나 기준시가,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박스를 보세요. 기억의 실거래가, 니은의 실거래가 나와 있죠?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자, 한번 불러보세요. 양도 실거래가가 얼마? 얼마? 2억. 취득가액은 1억.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2천. 그 다음에 양도비용은 4천? 4,400? 그럼 한 번만 해야지. 이쪽에 4천하고 이게 400 하면 어떻게? 그럼 여기 봐요. 대입할 수 있나요? 아무나 다 하는 거야.
왜 나만 쳐다봐? 계산해야지. 나보고 어쩌라고? 7,600. 그럼 양도 차익이 7,600이 나오죠. 장기 보유 구해야죠. 장기 보유는 7,600 양도 차익에다 공제율. 공제율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라고 돼 있죠. 토지 1년에 몇 프로? 맨 위에 조건을 항상 보라고 그랬잖아. 등기된 토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항상 조건을 봐야 돼요. 1세대 1주택인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여긴 토지니까 3%. 보유기간이 몇 년? 15년이면 3% 곱하기 15 해야죠. 네 했으면 그냥 뛰쳐나가려고 그랬어. 최장 10년이죠. 최대 30%죠. 그럼 요거에 30% 계산해야죠. 뭘 봐? 빨리 해야죠. 해볼게. 3, 7이 21, 3, 6이 18, 2,280만 원 나오겠죠. 장기 보유를 물어보면 요 놈이 답이 되고, 양도소득 금액을 물어보니까 빼줘야죠. 빼주면 얼마가 돼요? 5,320만 원 나오겠네요. 좀 도와주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어. 그러면 5,320만 원 몇 번이 될까요? 2번이 됩니다.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지만은 50% 이하지만은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계산 문제 됐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제율만 알면 양도 차익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No. 27번 안 해도 되고요. 28번 동그라미 과제. 그 다음에 29번 보세요. 29번 자 한번 보죠. 2018년도 양도 현황이다. 두 번째 줄.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기본공제는 미등기는 없다. 아까 한 거랑 똑같네요. 이것도 너무 쉽죠. 5월 31일 날 토지가 있는데 소득금액 범위만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소득금액 얼마 있어요?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받을 수 있죠. 됐나요? 이렇게 불안하지? 7월 5일 날 주식은 소득금액이 얼마 있어요? 200 다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9월 30일 주택이 소득금액이 얼마 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토지와 소득이 같아요, 달라요? 소득금액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합산해야 되겠죠. 여기서 200, 여기서 얼마 받아? 그렇죠. 50만 원뿐이 못 받죠. 요거 이해 갑니까? 그럼 물음이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번 연도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4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9월 30일 공동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는 그럼 얼마가 돼요? 50만 원이 되겠죠. 시험에 두 가지로 나옵니다. 무조건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기본공제는 계산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0번 하실 필요가 없겠고 31번 동그라미 나머지는 다 할 필요 없고 계산 문제가 하나 없었나? 없었구나. 필요 없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나머지 35번부터는 제가 체크해 드릴게. 이것만 할 줄은 다 아는데 세율만 지금 안 한 거예요. 세율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숫자를 외웠으면 함정이 없어. 얘는 숫자만 외웠으면 답이 그냥 나오고 숫자를 못 외웠으면 무지하게 어려운 거고, 요건 고생 좀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외워지게 되니까. 그럼 과제 내볼게요.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약속을 하고 합시다. 어때요? 처음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는데 양도 그렇게 썩 어렵진 않죠? 이거 다 배웠네. 저게 단데 오늘 한 것만 해도 6개 맞는 거예요. 공부한다면 세법 멀리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제 요 안에 뭐 있다? 답 없는 적 있어요? 없어요. 어떤 문제건 내 손아귀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 난 자부하고 살아요. 근데 웃는 이유가 뭔데? 그리고 전 여러분뿐이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고 그냥 여러분만 잘 되는 거 보고 싶고. 근데 여러분이 자꾸 날 싫어하니까 문제지.
해지 말라면 꼭 해고. 자, 몇 문제만 해보죠. 일찍 보내드릴게. 35번 동그라미 중요하다는 것만 하면 돼요. 36, 37 동그라미, 38 동그라미 세율은 해봐야죠. 39번 심심하니까 한 번 하고 해줘. 요건 같이 해보죠. 양심 있어 하나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표정이 반기질하네. 에이 그냥 숙제 내주지 이래요? 나도 고집 있어요. 자, 세율의 밑줄 세율. 네, 잘하셨어요. 1번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것 적은 거. 그렇죠.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한 다음에 큰 걸 적용한다. 세율 큰 거도 되고 산출세 큰 놈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2년 이상 보유. 요 안에 뭐 있다?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2년 이상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는 7단계 누진세율 맞죠? 플러스 10%가 들어가서 최하 16%, 최대 몇 프로? 52%. 이해 갑니까? 3번 밑줄 조정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1년 이상 보유한 3주택. 여기 나왔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은 몇 프로 할증한다고 그래서 20%, 최하 몇 프로? 26%, 최대 몇 프로? 62%. 이해 갑니까? 20% 할증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조정 대상 지역의 동그라미 분양권. 여기 나왔죠. 조정 대상 지역은 분양권은 보유기간 관계 있다 없다? 무조건 몇 프로가 된다? 50%. 그런데 누진세율 적용한다. 요게 틀렸죠. 요게 맞게 나오려면은 여기 보세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분양권이죠. 2년 이상이면 6에서 42% 맞아요. 그러니까 요걸 맞게 문제를 출제한다면 뭐만 삭제하면 돼요? 조정 대상 지역만 삭제하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조정 대상 지역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몇 프로? 50%. 요건 틀렸죠. 답이 몇 번이 될까요? 4번. 요 안에 답 있는 거죠. 요 안에 답. 그 다음에 5번 상속 동그라미 세율 동그라미. 상속받을 때 세율은 돌아가신 분 것까지 통산을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다. 되겠어요? 오케이? 반응이 없어. 뒤로 넘어가서 42번 동그라미, 44번 동그라미, 46번 동그라미, 48번은 체크해 놓으세요. 그건 한번 설명을 한 문제 했었는데 부당행위라는 거 들어보셨나? 100분의 5. 그건 남겨두세요. 남겨놨고 다음에 10곡대 강의할 때 한 10분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공부 안 할 거. 별표 시간이라니 뭔 표시해 놓죠? 그럼 그거? 체크만 해둘까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부당행위 한 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나머지 거 다 볼 필요가 없는데 51번 체크예요. 체크. 52번 체크. 53번 체크. 지금 말한 체크라고 하는 게 다 우회양도 들어보셨죠? 2월과세 들어보셨나? 그거에 관한 것만 지금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거랑 부당행위랑 같이 설명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풀어볼 사람 풀어봐도 돼요. 이런 거 기억나나요? 갑이 을에게 증여한 후 을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모든 건 누구 걸로 넘어간다? 증여자로 넘어간다는 거. 응? 2차만 보시는 분은 먼저 풀어보세요. 1, 2차 보시는 분은 요거 풀 동안에 풀지 마시고 1차 공부하시고 형평성에 맞춘 거죠. 그 다음에 54번 동그라미, 56번, 57번,
동그라미, 58번 동그라미. 거기까지가 계산 과정이고요. 302쪽에 납세 절차는 다 했던 거예요. 분납, 물납 이런 것들 다 했던 거예요.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한 것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중요하다고 돼 있죠. 8번, 9번 끝. 몇 개 아니죠. 그 다음에 310쪽에 국외자산 양도다 그랬으면은 국외자산 양도는 요것만 보세요. 02번. 02번에 1번 보면은 그것만 하시면 돼요. 지문 310조에 2번에 1번. 거주자가 밑줄 국외 토지를 양도하면은 몇 년간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돼요? 5년간. 몇 년간? 몇 년? 5년간이라고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런데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이랬죠. 5년 이상이니까 10년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 써놓으세요. 5년 이상. 그러니까 거주자는 다 외국의 자산 양도할 때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거주자로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돼 있으면 외국 자산 양도 의무가 있습니다. 5년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가 10년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데 몇 년? 10년간 이렇게 나왔으니까 맞는 거란 얘기죠. 이해 갑니까? 뒤로 넘어가면은 맨 뒤로 쭉 넘어가 보면은 메모 이렇게 영어로 돼 있을 거예요. 메모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보세요. 여기에 메모 영어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한 유머인데. 그 다음 맨 뒤에 가보면 정가 2만 원 이렇게 써 있네요. 이 문제집 중에서 오늘 몇 문제 뒤에 거 남겨놨지만 설명은 다 된 거기 때문에 혼자서 한번 하시란 얘기죠. 이래서 양도소득세 처음에 1시간 반을 소득세에서 설명을 안 했으면 충분히 다 풀었는데 그 한 문제도 우리가 놓치기 싫어서 그래서 1시간 반 동안에 한 문제 걸 다 했습니다. 그게 기본이 되니까 양도가 들어가는 거고. 해봤지만 이거는 이 안에 답이 있다. 저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고 해서 특별히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똑같아요. 세법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그라미 연습, 포인트 연습하면 되죠. 2달간 여러분들이 해보셨는데 문제풀이만 2주간 또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거 141문제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숙제 내준 과제 내준 거하고 2주 동안이면 시간 많습니다. 2주간 안 보면요 오늘 내가 땀 흘려 강의한 게 말짱 도루묵이 돼요. 꼭 해보시면 어렵지 않고요. 오늘 너무 오랜 시간 하셨는데 오늘 와서 얻어가는 거 있어요? 맨날 얻어가는 거 있대. 그럼 쌓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집에 어디 재물이라도 쌓여 있어야지. 여러분 표정 봐요. 아침 첫 시간하고 표정이 다르잖아. 이렇게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건데 많이 힘들어도 저는 여러분들 편이니까 힘들면 항상 얘기하시고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뭐 수술만 해요. 내가 대신 들어가 시험 봐줄게. 나처럼 똑같이 해봐. 2주 뒤에 보니까 잠깐 겁이 납니다만은 2주 뒤에는 식곡 대자료 새 책이 나가니까 거기다 또 열심히 쓸 펜도 하나 새 거 사고. 이런 얘기해서 기분 나쁘셔요? 난 여러분 좋아해서 그런 거지. 싫으면 안 할게요. 재밌어요? 난 진심으로 하는 건데. 하여튼 어차피 공부할 거 즐겁게 하고요. 언제 시간 남았다 다가온다 이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평상시처럼 하다가 내일 시험 보러 간다 그럼 되는 거죠. 뭐 미리부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